지난 일주일간 당신이 5번의 출근, 2번의 야근, 3번의 미팅, 2번의 데이트를 하며 12번의 커피를 마셨다면 당신은 12번의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무를 베지 않는 착한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커피를 마실 때 종이컵이 아닌 머그컵이나 텀블러를 사용하면 연간 12만 그루의 나무를 살릴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 커피 한 잔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항중앙초등학교에 다니는 5학년 한수민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센터를 어떻게 알고 오셨나요? 그냥 장항에 큰 게 지어져 있길래 신기해서 들어와 봤습니다. 저희 센터에 오셨는데 무슨 일로 오셨나요? 1318 라디오 대본을 쓰렀습니다. 여기 대본도 쓸 수 있게 조성되어 있나 봐요. 네. 그러면 저희 마지막으로 라디오 서천 1919 하면은 화이팅 한번 외쳐주세요. 네. 라디오 서천 1919 화이팅! 행복을 전파합니다. 라디오 서천 1919. 지난주엔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이 있었다면 이번 주 다가오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각 학급마다 경쟁하듯 선생님을 위한 파티를 준비했던 그 모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데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자리 잡은 선생님 누구신가요? 첫 곡으로 한스밴드의 선생님 사랑해요 띄워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월 12일 라디오 서천 1919의 정수환입니다. 첫 곡으로 한스밴드의 선생님 사랑해요 듣고 왔습니다. 스승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승의 날과 관련하면 예전에 모 방송에서 했던 그 프로그램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남고의 한 담임 선생님이 고3 남학생들과 졸업하기 전에 약속을 한 거예요. 정확히 15년 후에 이 학교, 이 반에서 만나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다들 이제 각자의 삶에 이렇게 충실하게 살고 있다가 한 학생이 그 사연을 읽지 않고 방송국에 보내서 15년 만에 학급 학생들하고 선생님이 한자리에 모이게 된 거예요. 학생들은 그 당시에 자신이 앉았던 그 자리에 다시 앉아서 선생님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제가 그 방송을 보면서 울컥했던 부분은요. 선생님이 학생 모두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고 그 특징들까지 개개인의 그 특징들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였어요. 한 명 한 명씩 자리에 일어나서 학생들이 자신이 누군지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아무래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못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 저 김철우입니다. 그러면 얘는 누구지? 하고 이렇게 막 갸웃하던 선생님이 철우 너 진짜 너 축구 엄청 좋아해가지고 점심시간마다 축구하러 나서 들어오지도 않고 그랬잖아. 뭐 이렇게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참 제자에 대한 선생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세월이 흘러서 고3 철부지 학생들이 이제 뭐 하나의 아빠가 되고 나이가 들었지만 선생님에게는 여전히 이 학생들은 그때 그 고3 꾸러기 학생들을 기억하고 계신 거죠. 시간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건 기억, 추억이라고 하더니 정말 그렇죠.
1919 청취자분들도 한켠에 기억나는 선생님, 스승님 있지 않으신가요? 뭐 꼭 학교를 다닐 적이 아니더라도 인생에서 뭐 존경하는 사람 한 사람씩 있으실 텐데요. 이번 기회에 연락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노래 한 곡 이어갈게요. 곽진원의 우리 사이에 듣고 오겠습니다. 그대 속에 바다가 있는 것 같아 아무리 도망쳐봐도 라디오 서천 1919 어떻게 참여해야 되죠?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이 오빠가 알려줄게. 지금부터 잘 들어봐. 먼저 문자 메시지 가능해. 서천군 미디어 문화센터 소풍 플러스 공식 번호 010-6758-5579. 잘 못 들었다고? 다시 한번 알려줄게. 010-6758-5579. 내 애니다 생각하고 마음껏 이용해주면 될 것 같아. 또 카톡으로도 보내줄 수 있어. 아이디 검색창이나 플러스 친구 검색창에서 소풍 플러스를 검색하면 서천군 미디어 문화센터 소풍 플러스가 나와. 친구 추천해. 그리고 채팅방에 너희들의 이야기를 들려줘. 아참, 그러고 보니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안 알려줬구나. 현재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에서 서천군이라고 검색하면 애플리케이션 서천군 미디어 문화센터 소풍 플러스가 나올 거야. 그걸 다운받고 하단의 라디오를 누르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어. 다시 듣기도 가능해. 안드로이드 폰은 팟빵, 아이폰은 팟캐스트로 가능하지. 팟캐스트 들어가서 서천이라고 검색하면 서천 FM이 나와. 목록에 현재 센터에서 하고 있는 지난 방송들이 있으니까 들어봐. 많은 청취 부탁해. 안녕. 라디오 서천 1919에서 드리는 푸짐한 선물 공개합니다. 서천시장 협동조합 서천N에서 직접 생산한 산들 그리고 바다의 천연조미료 3종 세트, 내 안에 올림 너와의 몸짓 사회적기업 전통예술단 혼에서 무료 관람권, 자연의 가치를 알아가는 흑참교육의 메카 아이말 영농법인에서 도자기 무료 체험 및 무료 시음권, 서천의 생태와 문화 그리고 맛이 숨쉬는 서천 생선구이 가게 협동조합에서 무료 시식권, 1500년의 역사가 숨쉬고 한국의 멋을 간직한 사단법인 한산모시조합의 기능성 모시양말 세트를 제공합니다. 아침이지만 아침 같지 않은 날도 있죠. 괜히 몸도 마음도 뻐근한 날이 있습니다. 목요일이라 더 그럴 수도 있어요. 행복해지길 이 노래처럼 주문하면 좀 괜찮아지려나요? 커피 소년이 불러요. 행복의 주문. 버스에서 택시에서 차가 용안에서 주방에서 혹은 야근하고 있나요? 어깨는 축 처지고 다리는 쑤셔오고 머리는 천근만근 마음도 누르는데 내 속삭임으로 행복의 주문 걸어 그대 맘을 밝혀줄게요. 따라하면 돼요. 카운터 줄게요. 어렵지 않아요. 단순하게.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서천 1919 정수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서천군의 핫한 지역정보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서천군 지역정보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서천군청의 홍보팀 김희주 아나운서 나와 계십니다.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왜 이렇게 피곤하지? 잘 놀았나 봐요. 지금 행복의 주문을 막 열심히 노래를 듣고 왔는데 행복해지지 않으셨나 봐요. 그런가? 행복합니다. 그럼요. 이게 이 정상적으로 이제 주 5일 근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시는 그 직장인 대상으로 봤을 때 목요일이 가장 피곤한 날이 아닐까. 목요일. 그렇죠. 이제 설레기도 하면서 동시에 피곤해지는 날인 것 같아요. 내일까지만 일하면 되는데 그러네요. 일해온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뭔가 모르게 마음이 조급해지고 피곤해지고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희주 씨도 정말 알차게 일주일을 보내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또 주말이 또 길었잖아요, 저번 주가. 아, 맞다. 어린이날도 있었지만 또 일요일이 또 어버이날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오랜만에 집에도 올라가서 가족들이랑 밥도 먹고 이제 또 내려오고 하니까 또 피로가 아직 가시지가 또 않은 것 같아요. 효도 코스프레는 좀 하셨나요? 코스프레 조금 한 것 같은데 요즘 됐나? 몰랐는데 이게 저도 그 효도 코스프레라고 하는 걸 잘 몰랐는데 다들 네. 그 말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효도를 정말 할 그 이제 여건에 잘 안 되고 그냥 가서 곁에 있는 걸 효도 코스프레라고 그러던데요. 네. 말도 꼬이네. 저도 네. 하고 왔습니다. 잘하셨네요. 코스프레가 잘 됐나.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오랜만에 어쨌든 가족과 조금 길게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지난주에 있었죠. 네. 뭐 그래서 이번 주도 또 그렇잖아요. 이번 주도 네 그렇고 이제 이번 주에도 그 가정의 달이잖아요. 5월이 네. 서천군에도 계속 이 효에 대한 잔치 뭐 효 큰 잔치 이렇게 해가지고 곳곳에서 네, 하고 있군요. 네 서천군 곳곳에서 판교면을 시작으로 해서 뭐 빈 화양면 뭐 어제는 또 서면에서 경로 화합 잔치가 이렇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효 잔치를 진행하고 있군요. 서천군에서요. 네. 근데 벌써 뭐 이렇게 소식 전달이 다 된 건가요? 아닌가요? 벌써부터 이제 살짝 또 시작이 됐고 본격적으로 이제 네, 들어가야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소식은요. 지난 9일 서천군청 대회의실에서 서천군과 군산시가 상생 협력을 위한 2016년 제1차 행정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이 모르시는 분들은 가끔 헷갈리실 수 있는데 군산은 어머니 또 충청남도가 아니라 그렇죠. 전라북도라 사실 행정구역이 다릅니다. 근데 어떻게 이번에 어떻게 이렇게 행정협의를 하게 됐나요? 네, 이제 군산과 이제 서천이 상생 발전을 위한 행정 그 협의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네. 네, 뭐 철새 축제도 같이 그렇죠. 하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그때 투어 버스도 하면서 이제 여러 네. 소식을 전달했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어떤 행정 협의를 했냐면요. 안건 5가지를 심의 의결했어요. 어떤 안건인가요? 네, 첫 번째 안건이 서천군 군산시 유료시설 상호 감면 추진과 두 번째 안건 종목별 동호인 친선 경기 경연제 운영, 세 번째 복지 재정 효율화를 위한 상생 협력 체계 구축, 네 번째 금강하구 국토 대청결 운동 공동 전개, 다섯 번째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 및 기술 보급 업무 공유 협력 체계 구축 이렇게 5가지 안건의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꽤 많은 안건이 있었군요. 근데 네. 이 모두를 좀 세세히 알아보기는 시간상 좀 어려울 것 같고 궁금한 거 한 2가지 정도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 안건이 저는 좀 관심이 가는데요. 서천군하고 군산시가 유료시설 상호 감면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 지역 주민들한테도 좀 혜택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네, 어떤 건가요? 당연히 이제 주민들을 위해서 이제 협의가 된 안건인데 네. 말 그대로 서천과 군산의 각각 유료 시설에는 각 군민 또는 시민에게 이용료를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어요. 각각의 뭐 서천 군민에게 서천 시설 뭐 얼마를 감면, 군산 시설에는 군산 시민에게 얼마 정도 감면하는 혜택이 이렇게 몇 군데 시설에 있거든요. 네. 이거를 이제 같이 하자. 이래서 서천에 있는 시설에 서천 군민에게만 주던 이용료 감면을 똑같이 군산 시민들께도 혜택을 드리는 거고 반대로 또 군산 시설에 있는 시민으로서의 감면 혜택을 받는 걸 서천 군민들도 누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의 협의안입니다. 예를 들면 뭐 서천군에 있는
예를 들면 서천군에 있는 뭐 국립기관이나 뭐 이런 시설에 뭐 입장료가 있다면 뭐 입장료 2,000원이면 이제 군산 시민도 뭐 서천 군민하고 동등하게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뭐 그런 혜택들인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시설일지는 이제 추후에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아, 그러면은 이제 어떤 시설이 이제 가면 혜택 받을지는 나중에 알게 될 것 같고 이거 그렇죠. 말고 또 나머지 안건 하나 제가 궁금한 거는 아무래도 복지 부분인 것 같아요. 복지 네. 재정 효율화를 위한 상생협력 체계 구축인데 이게 어떤 건가요? 네, 이 복지 증대에 따라서 국민 부담 증대나 복지 구조 조정과 같은 여러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복지 재정의 누수, 낭비 해결을 위한 해법이 요구되고 있거든요. 이래서 인접 지자체 간 복지시설을 서로 교차 점검 체계를 구축해서 점검을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 아유, 참 말이 어려워요, 이게. 네, 이게 네. 네, 좋은 거는 뭐 이렇게 나누고 지적할 거는 서로 지적해서 고쳐가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안고 보니까 뭐 체육 관련 동호인 뭐 친선 경기에 대한 협의도 하고 또 금강 하구뚝 환경 문제에 대한 것도 있는 것 같고 뭐 말 그대로 계속 서로 진짜 가까운 지역 행정구역상은 다르지만 가까운 지역 이 두 지역이 서로 상생하면 각 두 지 자체의 발전에 좀 큰 시너지 효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맞습니다. 자, 이번엔 조금 정말 지역 주민들에게 실생활 도움되는 이런 축제를 소개해 주실 것 같아요. 어떤 건가요? 네, 이번에도 이제 이번에 광어 도미철이 왔거든요. 5월, 6월에 이제 광어가 굉장히 많이 잡히는 시기인데 네. 제12회 서천 자연산 광어도미 축제가 오는 5월 14일인 이번 주 토요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는 소식입니다. 아, 저 회 너무 좋아해요. 회 좋아하시는 도미. 잘 됐다. 도미는 안 먹어본 것 같아요. 도미 저도 안 먹어봤어요. 아니 근데 군청에 계시니까 네. 이런 축제 있으시면 직접 이제 잘 나가시잖아요. 네. 도미는 아직 안 잡아보셨나요? 아직은 제가 이제 작년 7월에 왔거든요. 네. 지금 저도 광어 도미 축제를 처음 경험해봐요. 서천에 와서. 그래서 너무 기대돼요. 도미는 한 번도 안 먹어봐가지고. 또 이렇게 함께 가게 되면 참 혜택이 이런 공짜로 먹어볼 수 있잖아요. 네, 아닌가요? 그리고 네 무엇보다 자연산 광어는 어떻게 다른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 회가 진짜 자연산은 쫄깃쫄깃하다고 그래요? 하는데, 네.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뭐라고 하죠? 퍼석하다고 해야 되나 원래? 근데 실제로 이제 자연산을 잡으면 그렇게 쫄깃쫄깃하다고 합니다. 또 자연산 회는 또 두툼하게 썰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이 많으니까 크니까 또 네. 양식하고 얼마나 다를지 기대가 됩니다. 근데 저도 사실 서천 자연산 광어도미 축제가 있는지는 이번에 처음 알게 됐어요. 네. 근데 5월 14일이면은 이번 주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 주 토요일. 토요일부터 29일까지 한 2주간 열린다고 하네요. 이걸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네. 토요일부터 5월 29일까지 16일간 이제 열리는데 서면, 마량리, 마량포구 일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뭐 토요일인 14일 11시부터는 개막식이 또 함께 진행이 되고요. 그때도 계시는 건가요? 그렇죠. 당연하죠.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먹으러 저도 가야겠네요. 오세요. 근데 이 축제 같은 건 이제 부대 행사 같은 것도 좀 많을 것 같은데요. 뭐 체험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있나요? 네, 여전히 이제 체험 행사 당연히 있죠. 뭐 얼마 전에 주꾸미 축제 했었잖아요. 거기서 네. 가장 이제 반응이 좋았던 게 주꾸미 잡기 체험 뭐 이런 거였거든요. 아, 실제로 이렇게 잡기를 해보는 건가요? 네, 주꾸미 이렇게 낚싯대가 있었어요. 네. 그때 행사 때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낚싯대로 주꾸미를 잡는 행사였는데 네. 이번에 광어는 맨손으로 광어 잡기 체험 행사입니다. 맨손으로요? 네. 광어가 크지 않나요? 근데 크죠. 맨손으로 잡을 수 있나? 이 자연산 광어는 굉장히 또 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러니까 이제 또 근데 제가 관련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잘 잡으시더라고요. 영상을 한번 보니까 맨손 연습을 하고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우선은 많으니까 이게 힘으로 우선 많이 잡으세요. 어린이도 잡을 수 있고 어른도 잡을 수 있는 체험 행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체험이지만 어쨌든 잡으면 뭔가
뭐 좀 주는 게 있고 뭐 이런 것도 있나요? 잡은 광어 가져가는 거죠. 가야겠네. 네, 일정에 이제 진짜, 체험료를 내고 당일날 행사장에서 접수하시면은 네, 가능하게 체험하실 수 있고 잡은 광어는 가져가셔서 또 얼마의 또 소정 금액을 내면은 회를 떠서 또 같이 드실 수도 있고 하죠. 집에서 좀 연습 좀 하고 가야겠네요. 어떻게 연습하시려고요? 저희 이제 센터에 남자 직원들이 많아요. 네. 잡는 연습하면 되죠, 뭐. 광어 한 마리, 두 마리 이러면서. 소아 씨가 한번 연습 그렇게 하시고 가면은 광어가 남아나지 않겠네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광어 먹고 싶다는 욕심이 앞서서 헛소리를 좀 했습니다. 네. 잊어버리시고요, 청취자분들. 네. 바로 지나가죠. 네, 그럼 어쨌든 주말이니까 또 이번에 토요일은 물론 다 같이 쉬는 날이지만 이때 축제도 한번 가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말에 여태까지 꽃구경 많이 다니셨잖아요. 이번에는 먹방 여행을 서천으로 광어 도미 드시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소식을 전해주셨는데요. 이제 가시기 전에 오늘도 역시 노래 신청 가셔야죠. 오늘은 네. 어떤 곡? 제가 이 노래 신청하는 시간만 기다렸습니다. 네. 오늘 노래는요. 3부에 나오시는 자칭 영화평론가 김대겸 씨께 바치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항상 서로 뭐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겠어요. 이러다 고정으로. 조금 청취자분들도 이제 기대를 하시겠어요. 오늘은 서로에게 어떤 얘기를 하나. 뭐 하실 말씀이 뭔가요? 이 얘기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이제 저번 방송에 갑자기 듣다 보니까 제 얘기가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병을 그렇게 계속 주위에서 보고 계셨구나 하면서 아깝거든. 네. 대겸 씨 입장에서 물 한 방울도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왜 물을 남기나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정말 멋진 서천의 청년입니다. 제가 묻고 한 게 저번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가져가시는 건가요? 네, 저 오늘 물병 꼭 가져갔다고 전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직접 얘기하셔도 됩니다. 네, 앞에 물사대기 계시네요. 하나 이렇게 날리셔도 되고요. 내가 아니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돼서 뭐 노래를 신청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주에 물 한 잔도 마실 수 없어. 틀어주세요. 이러다 싸우시겠어요. 격투기 한판 하시겠습니다. 주에 물 한 잔도 마실 수 없어. 노래가 어떤 분위기일지 참 궁금합니다. 이 노래 이제 띄워드리면서 저는 오늘 서천군 지역정보소식 김희주 아나운서님과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 시계는 벌써 10분이나 지났어. 초침이 제각제각 바쁘게 움직였어. 너무 미안하다고 내 손을 뿌리치는 네가 내게 이별은 말하. 안녕하세요. 이번 오사맛 코너 주제는 사회적 경제의 등장 배경입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본 마을 기업과 협동조합은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활동하는 대표적인 조직의 형태였습니다. 이번 주에는 현재 우리가 생활하는 사회와 시장 경제와는 어떻게 다르며 등장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많은 부분 경험하고 있는 경제 영역이고, 인간이 사회 안에서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제 현상에서 함께하고 있는 경제 활동입니다. 크게 사회적 경제의 특징은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사회적 필요에 대한 대응. 둘째, 연대와 호혜에 대한 기반. 셋째,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과 사람 우선주의. 넷째, 자원의 다양성의 기반. 자원의 다양성은 시장 경제 외에 자원봉사, 기부, 공적 자원과 같은 다양한 자원에 기반하여 활동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의 경제활동은 서구에서 중세시대의 길드와 같은 생산자 및 소비자 조합의 활동들을 통해 구성원 간 상부상조의 결속력을 다진 경험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동양사회는 마을 공동체 단위에서 이루어진 품앗이, 두레, 개와 같은 마을 경제에도 일부 사회적 경제의 모습이 존재했습니다. 근대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의 도입 이후 자본과 화폐가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었고 경제체제가 사회적 활동과 분화되어 오로지 개인의 이윤 추구를 통해 사회 경제가 운영되는 자유시장 경제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래는 경제체제의 일부분이었지만 자유시장 경제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적 경제 용어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경제의 본격적인 등장은 18세기 후반에 자유시장 경제가 절정을 달했을 시기이지만 당시에는 우회조합, 소비조합, 결사체, 공제회 같은 분절적인 집단 이익 대변을 위한 경제 조직들이 아래로부터 사회적 운동을 진행하였고 로버트 오웬, 데이빗 리카르도와 같은 사회주의 운동과 노동해방운동은 국가 수준의 위에서부터 사회 경제적 변화를 수행하고자 하는 이념적 흐름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가 19세기까지는 협동조합 운동의 형태로 사회 전반에 걸쳐 형성되어 왔는데 대표적으로 프랑스에서는 생시몽, 프리에 등에 의해 결성된 노동자 결사체와 이들의 생산협동조합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고 독일, 이탈리아는 많은 상호 공제조합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도 경제적 지식에 도움 좀 되셨나요? 오늘의 사회적 경제 맛보기는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전지훈 연구원이 도움을 주셨으며 지금까지 김진현이었습니다. 오늘의 사회적 경제 맛보기 들어왔습니다. SG 워너비의 신곡이죠. 사랑하자 듣고 전 잠시 후 2부에서 뵐게요. 잊지 말아요. 나를 두고 가면 어떡하나요? 그대라는 사람은 내겐 가장 소중한 사람. 일자리 네트워크 시간입니다. 한 주간 서천군의 일자리 정보 알아보는 시간이죠. 서천군 지역순환경제센터 박성규 일자리 창출팀장님과 바로 전화 연결해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서원씨. 진짜 오랜만이죠. 예, 오래간만이네요. 다시 잘 처음 지내셨어요? 인사한 느낌인데 저야 잘 지냈죠. 예. 5월이 가정의 달이라서 더 바쁘셨을 것 같아요. 예, 상당히 많이 바쁘습니다. 어떻게 뭐 일자리 관련해서는 좀 그런 소식들이 좀 좋은 소식들이 있었을까요? 잠깐 이게 방송 상태가 안 좋아서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5월인데요. 네. 네, 일자리 관련해서 좀 좋은 소식들이 있었을까요? 센터에서요? 저번 주에요? 네네. 저번 주에 했던 것이 뭐냐면, 중부발전소에서. 네네. 예. 네, 111명 채용한다는 5월 10일까지가 원서 접수가 마감이었어요. 맞아요. 그때 그 소식을 저희가 이제 대신 전해드렸었는데, 그 정도면 엄청난 일자리 창출 효과 아니겠습니까? 그쵸? 네. 그래서 아무튼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실제로 전화 같은 것도 많이 왔나요? 문의 전화라던가 관련해서요? 관련해서는 저희한테는 안 오고 네. 그쪽 담당자한테 직접 갔을 거예요. 이번에는 그렇게 갔군요. 저희 오랜만에 전화 연결해서 약간의 지금 장비 좀 문제가 있는데 잘 들리시나요? 아니요, 자꾸 끊기는데요. 방송의 묘미가 다시 살아나고 있네요. 좀 끊기는 매력. 네.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소식을 좀 전해 주실 예정인데요.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어디에서 누구를 뽑을까요?
네. 첫 번째로요. 네. 여보세요? 네, 잘 들립니다. 잘 안 들리는데, 저. 농민식품에서 뽑는 소식을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농민식품에서 사무경리직 1명 채용합니다. 사무 격리직 1명. 학력이나 나이에 어떤 제한은 있을까요? 학력 나이는 무관하고요. 네, 근무형. 근무는 주 5일 근무. 주 5일 근무고, 시간은요?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8시간 근무입니다. 이게 정규 이제 근로 시간에 맞네요, 여기는요. 그러면은 급여 형태는 어떻게 될까요? 급여 형태가 아니라 급여는 얼마일까요? 네. 연봉으로 2천만 원 이상입니다. 2천만 원 이상. 농민식품에서. 혹시 농민식품이라고 하면 어디에 있을까요? 예, 여기는 제1공장인데요. 네. 판교에 있습니다. 이 공장은 그냥 종천 산업단지 내에 있는 거고. 종천 산업단지. 네. 근데 지금 채용하는 데는 판교 1공장에서 채용합니다. 굉장히 공장이 많은가 봐요, 농민식품이라는 곳이요. 네, 네. 1공장, 2공장 있습니다. 큰 규모를 가진 회사에서 사무격리직을 하면 채용하는군요. 자, 그럼 바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디 일자리 정보일까요? 네, 주식회사 성환산업안전에서요. 운전직 1명 채용합니다. 주식회사 성환산업안전에서 운전직이요. 학력이나 나이는 제한이 있을까요? 학력은 무관하고요. 네. 나이는 45세 미만. 아무래도 운전 가능자를 뽑다 보니까 좀 나이의 제한을 약간 뒀군요. 네. 근무는 어떻게 될까요? 근무는 주 6일 근무고요. 6일 근무고. 네, 시간은요? 8시 반부터 7시까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급여는 월 170만 원 이상입니다. 그렇군요. 성환산업안전에서 운전직 1명 채용하는 소식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지금도 조금 전화가 끊기시나요? 아니요. 지금 좋아요. 또 끝나니까 이제 끝날 때 되니까 또 전화가. 이게 전화 장비도 자꾸 저희가 사용했어야 됐는데 오랜만에 함께 하다 보니까 얘도 이제 익숙해지려고 하네요. 좀 더 오랜 시간을 써야 되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럴 일이 없으니까 꼭 팀장님하고 전화 연결 통해서 일자리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역순환경제센터의 박성규 일자리 창출 팀장님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서천군의 일자리 정보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민식품에서 사무격리직 1명 채용합니다. 학력이나 나이는 무관하고요. 근무 주 5일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급여는 연봉 2천만 원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주식회사 성환산업안전에서 운전직 1명 채용합니다. 학력은 무관하지만 나이는 45살 미만. 예, 그쵸. 맞고. 근무 주 6일이고요. 근무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급여는 월 170만 원 이상입니다. 3부 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최근에 다시 한번 리메이크가 돼서 화제가 됐었죠.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원곡을 좀 들어볼게요. 예전에 샵이 부른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듣고 전 잠시 후 3부에서 김대겸 씨가 영화 사연 읽어준 남자 뵙겠습니다. 삶의 반칙성 위에 점일 뿐이야.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는 일이야. 어른이 되는 단지 과정일 뿐이야. 단지 과정일 뿐이야. 제발 이러지 말아요. 끝이라는 뭐 매번 형이. 밥 한 번 사준 선배에겐 형 고마워. 아들 이거 맛있게 했는데 한번 먹어봐. 매일 밥 해주신 엄마에겐 물이나 좀. 여자친구 생일엔 축하해. 이런 것도 언제 준대? 오빠 왜 이렇게 늦게 와? 부모님 생신엔 엄마 생일이었어? 죄송합니다. 미안. 5분 기다려준 동료에겐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아들? 평생을 기다려준 부모에겐 왜 나왔어? 부모님께 이런 말 해본 적 있나요?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말 한마디가 효도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서천 1919 정수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영화와 사연 읽어주는 남자 첫 번째 시간, 영화 소개. 영화 사연 읽어준 남자 시간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함께 할 자칭 서천의 영화평론가 김대겸 씨 나와주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평론가 김대겸입니다.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시나요? 오늘 아니, 다들 피곤 모든가? 아, 목이 왜 이렇게 잠겼을까요? 난 알지. 그래 누가 먹으래? 뭘요? 갑자기 뭐를 먹어요? 새벽까지 먹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그래요. 맞아요. 아, 또 먹었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지금 방송이 이렇게 있는데 와, 마구 마셔도 됩니까?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모든 독박을 써야죠, 이럴 때는. 그러니까 네네. 목소리가 잠겼지만 내용만큼은 좀 알찼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이게 좀 네. 약간의 이제 영화 극장가의 비수기가 좀 지나서 이제 네. 정말 살금살금 점점 기대가 되는 영화들, 대작들이 이제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 극장가에 오늘은 또 어떤 영화를 들고 오셨을지 참 궁금합니다. 오늘 영화는요, 그 두 편을 제가 들고 왔어요. 두 편이나요? 네. 이게 사실 제가 이제 보고 나서 오늘은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네. 미리 예고를 좀 하는 영화들인데요. 왜냐하면은 그 이유가 있어요. 이 방송이 저희가 목요일 날 오전에 생방송이 있잖아요. 네. 근데 보통 영화들이 목요일 날 개봉을 해요. 그래서 제가 뭐 시사회를 따로 뭐 가지 않는 이상 보기가 힘들어서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사전 조사한 내용들만 오늘은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또 여기 서천군 미디어 문화센터 내 극장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같은 이제 다른 팀일 뿐 같은 직원이니까 네. 사실 보통 극장에서는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 테스트 상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쵸, 이제 관람객들이 이제 잘못 보실 수도 있으니까 꼭 한 번씩 인제스트하고 나서 테스트를 갔는데요. 그때 보시면 되잖아요. 그게 이제 보통 밤 12시 넘어서 하더라고요. 보면 좋죠. 네. 자칭 영화 평론가라면서. 저 출근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출근 보장해 줍니까? 지금 12시에 안 봐도 12시에 먹고 왔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요. 되게 논리적인데. 어차피 먹을 거 먹는 시간 영화 보고 와서 그러니까. 청취자분들한테 좀 더 팩트를 가지고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걸 왜 이제 말해줘요? 지금 내 탓하는 거야? 마실래? 알고 있으면 말해주지. 다음부터 그렇게 하시면 되죠. 한번... 다음부터 꼭 12시에 영화를 보고 오는 김대겸 씨가 되는 걸로. 그럼 제가 자칭이라는 말을 빼드릴게요. 상당히 솔깃합니다. 네. 이 정도로 해야 보시고 올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죠, 네. 직접적으로 보고 오시진 않으셔서도 충분히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재밌겠다 이렇게 이제 매력적으로 말씀해 주시리라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화는 뭔가요? 그 첫 번째 영화로 지금 예고편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곽도원 씨와 황정민 씨 주연의 곡성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 진짜 4월부터 예고편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무서울 것 같은 영화죠. 스릴러 장르가 그렇게 되지 않나요? 네, 이게 이제 2008년도 추격자 영화 그 연출의 나홍진 감독의 작품인데요. 어쩐지. 네, 이게 쿠니무라 준이라는 이제 배우가 또 나와요. 이제 그 사람이 낯선 외지인 역할인데, 그 낯선 외지인이 어떤 그 마을에 오고 나서부터 계속 의문의 연쇄 살인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네, 근데 이제 경찰은 거기서 이제 집단 야생 버섯 중독이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기도 하고, 이렇게 사건이 그러니까 흐지부지하게 마무리되는데, 근데 이때 이제 그 경찰의 딸이 그 연쇄 살인 사건에 일어났던 것처럼 그런 비슷한 패턴의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곽동원 씨가 경찰역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막 귀신 들린 것 같기도 하고 전혀 이게 야생 버섯과는 다른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니까 걱정을 하면서 이제 뭐 무속인 황정민이 여기서 무속인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황정민 씨와 만나서 그 사건들을 풀어나가는 직접 막 찾아가고 막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무서운 장면들이 많이 연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총 주인공 3명이 등장하는데 황정민이
무당, 무속인, 네. 무속인 그리고 네. 곽도원이 경찰. 그리고 이제 딸이 있고 또 네. 현장을 목격한 그렇죠. 또 다른 이제 미스테리 여인 무명.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천우희 씨. 배우 네. 천우희 씨가 나오죠. 이렇게 세 명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어느 한 마을에서 의문의 연쇄 사건이 일어나지만 경찰 측에서 처음에는 그냥 야생버섯을 먹어서 그렇게 됐다라고 결론 내리지만 뭔가 이제 의심을 하고 경찰이 오는 거죠. 곽도원이 왔는데 그렇죠. 하필 또 자기 친딸이 이상한 증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필사적으로 이 사건을 이제 뭐 수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황정민 씨 그 그러면서 이제 예고편에서 뭐 무속인과 나온 것처럼 그렇죠, 황정민과 뭐 네. 천우희 이런 이제 마을 사람들하고 그렇죠. 다 얽히고 설키면서 이제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미끼를 물어버리는 것이요, 막 이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그렇죠. 지금 방금 뭐 한 건가요? 성대모사요. 다시 한번 해보실래요? 안 돼요. 멍석 깔아주면 잘 못합니다. 이게 스치듯하는 건가요? 네, 갑툭 튀라고 갑자기 툭 튀어나옵니다. 네. 그래요. 잘했어요. 네. 그래서 네. 줄거리로는 사실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사실 그렇죠. 스릴러 영화의 어떤 줄거리입니다. 근데 이 또 예고편이 굉장히 이렇게 탁탁탁 이게 사건을 잘 집어가지고 예고편 만든 것 같아요. 네. 봤을 때는 일단 믿고 보는 황정민이 나오는 것부터 그렇죠. 이 영화 뭐지? 이러고 했는데 막 이런 스릴러들이 나오면서 재밌겠다. 이런 심리가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무서울 것 같아요. 진짜 무서울 것 같지만 또 보고 싶게 하는 영화. 그렇죠. 곡성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아까 두 편을 들고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다음 영화는 어떤 영화인가요? 그 다음 영화는 이제 제가 정말로 기대하고 있는 영화인데요.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앵그리 버드 더 무비. 앵그리버드가 나온 건가요? 앵그리버드 아시죠? 그럼요. 이제 그 게임으로 먼저 저희가 접할 수 있었는데 나는 화났다! 이거 아닌가요? 이것도 미안해요. 갑툭튀네요. 네. 아무튼 그 새가 그 폭탄처럼 돼가지고 네. 그 피그들 이제 그쵸, 적군이 그쵸. 피그들이잖아. 초록색 그 돼지들. 그러니까 걔네들을 막 공격하는 게임인데 이 게임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영화가 나온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원래는 게임의 캐릭터인데 영화로 나온 건가요? 아니면 원래 그렇죠. 그렇게 된 건가요? 네네.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앵그리버드가 원래 영화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캐릭터였나? 그러니까 난 게임에서 봤는데 이랬는데 이제 네. 원래는 최초는 게임인 거죠. 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게임. 근데 이번에 더 무비라고 붙여서 영화편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앵그리버드가 너무 귀엽게 너무 생겼어. 귀여워요. 그 너무 귀여운데. 통통하니 네. 귀여워요. 심지어 적군 애들도 귀여워요. 피그들도. 그러니까 그 통통한 캐릭터들 다 나오니까 진짜 귀엽더라고요. 이게 예전 미니언즈 같은 느낌인 거죠. 맞아. 이번에도 좀 보시고 나면 사람들 많이 덕질하지 않을까. 오덕질. 네. 이 보면서 네. 뭐 어린아이들은 당연히 좋아할 거고 성인들도 약간 흐뭇하게 네. 바라보게 되는 그런 애니메이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게 이제 반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제 외관은 그렇게 귀여운데 네. 갑자기 펑 터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어. 부딪히고 깨지고 막 이런 것들을 보여줄 것 같아서 더욱더 기대되는 영화입니다. 아무튼 미니언즈 다음으로 또 귀여운 캐릭터들이 나오는 네. 앵그리버드 더 무비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영화 사연 읽어준 남들에서 두 편의 영화 얘기해 주셨고요. 또 이 두 편 다 모두 지금 현재 기볼포 극장에서 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이번 주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좀 이따 사연 읽어주는 시간으로 넘어갈 건데요. 대겸 씨가 또 노래를 하나 듣고 싶은 게 있으시다고요? 네, 오늘 지금 딱 밖에 봐도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정말 데이트하기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저만 볼 수 있어요. 아무튼 그 장범준의 사마러사 이게 줄임말인 것 같은데 뭔가요? 프리하면 사랑이란 말에 어울리는 사람? 맞을걸요? 네, 그래요. 아듯하네요. 네. 날씨만 좋다. 노래 참 좋아요. 날씨 참 좋다. 사랑이란 말이 어울리는 사람. 이 가사가요. 참고로 남자가 여자한테 이렇게 느끼는 그 감정을 표현한 가사입니다. 그래서 들으시면 솔로인 분들은 더 외로워지실 거고요. 네. 커플인 분들은 그 사람이 떠오르겠죠. 네. 아무튼 좋은 노래. 좋다. 김대겸 네. 씨가 특별히 신청하신 곡 장범준의 사마러사 듣고 오겠습니다. 손을 잡고 싶은데 안아주고 싶은데 왜 내가 조심스럽지
왜 내가 조심스럽지 걷다가 닿는 어깨에 내 맘이 깊게 설레네 별것도 아닌 스킨십에 왜 내가 설레오는지 알죠 당신의 웃음 앞에서 영화와 사연 읽어주는 남자 두 번째 시간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합니다. 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일단 노래를 아까 또 대겸 씨가 특별히 신청해 주셨어요. 네. 뭐였죠? 방금 듣고 오신 노래는요. 장범준의 사마로사 사랑이란 말이 어울리는 사람 맞죠? 네. 근데 이게 저랑 상관없이 그냥 대겸 씨가 듣고 싶으시다고 신청을 하셨는데 네네. 또 제가 이게 울지 마세요. 에 얽힌 사연이 있습니다. 아이고. 원래 그 사람이 그 노래를 뭐 들었을 때라던가 그 노래와 관련된 어떤 뭐 상황이라던가 뭐 그런 게 있을 때는 그 노래를 언제 들어도 딱 그때 그게 떠오르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장범준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이구. 그 가수까지 싫어지나 봐요. 왜냐면 딱 네. 떠오르니까 과거가 딱 떠올라 과거. 버리니까. 되게 안 좋았던 과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안 좋았다기보다는 이제 뭐 즉석 사연입니다. 네. 네. 하필 또 오늘 이렇게 시간적 여유가 생겨가지고. 그러니까요. 딱 좋네요. 정말. 네. 그러니까 노래는요 진짜 좋아요. 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이게 작년인데 좀 관심이 갔던 남자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썸을 타고 있었고 되게 잘 돼가고 있었던 상황에 여기 서천이 되게 멀잖아요. 정말 멀죠. 어디서 서울에서 멀죠? 서울에서 멀죠. 네. 저희 집까지 가는데 220km입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약 220km고 사실 뭐 중간에 뭐 휴게소 한번 들려서 밥 먹고 좀 지체되고 뭐 이러면 그쵸. 진짜 4시간 넘게 걸려요. 서울까지 가는데. 그렇죠. 또 막히기도 하니까 가끔은. 네. 근데 그 작년에 지금은 저는 좋은 분을 만나고 있는데요. 이제 네네. 그분이 아니라는 게 좀 함정이라 그분이 아닌데 네. 아무튼 작년에 네. 작년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네. 네. 아무튼 그 네. 과거에 뭐지? 이렇게 네. 썸을 탔던 분이 만난 지 몇 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서천에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오, 아직 안 사귀는 단계인데. 네, 네. 그냥 내려와서 제가 이제 근무하는 토요일까지 이제 기다렸다가 토요일에 이제 그분은 쉬고 저는 일을 하니까 서울 어차피 올라가니까 자기가 내려오겠다. 그래서 정말로 거짓말 안 하고 내려오자마자 여기서 한 15분인가 쉬고 다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왕복 한 9시간을 운전만 하신 거예요. 차로 왔는데. 그쵸. 오자마자 커피 한 잔 먹고 바로 올라간 거예요. 이제. 여기 커피가 그렇게 맛있다고 소문 듣고 왔나 봐요. 홈카페. 네. 한번 먹으면은 빠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치명적인 매력 갖고 있죠. 저 매일 아침 찾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네. 온 거예요. 그 왔다가 진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사회생활 하면서 뭐 그냥 놀고 있는 학생도 아니고 네. 뭐 사회생활 하면서 좀 관심 있는 여자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와가지고 그렇게 그냥 운전만 한다는 게 그러니까 정말 관심을 표현하신 거죠. 네. 행동으로. 네네네. 근데 그때는 제가 이렇게 감사함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아이고. 너무 내가 진짜 못됐어. 네. 나 때려줘 지금 빨리. 안 돼요. 안 돼요. 아무튼 네. 그때 이제 운전을 하면서 노래를 듣는데 이제 저를 보면서 이 노래를 자기는 요즘에 듣는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모든 여자한테 써먹었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준비된 그 멘트죠. 그게 진짜 진심일 수도 뭐 있어요. 진심일 수도 네. 그 순간에 진심인데 어떤 순간에도 이제 그렇게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들어요. 의심. 왜냐면 누구한테도 적용할 수 있는 노래예요. 들어서 알잖아요. 사마로사가 근데 언제 나온 노래죠? 사랑이란 말이 어울리는 사람이니까 네. 나는 너를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서 노래 듣는다. 너랑 너무 어울리는 노래 이러면서 들려줬거든요. 아이고 이래서 작곡을 배워야 돼요. 근데 그 순간마다 곡을 써야 돼 새롭게 의심하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방법을 좀 가르쳐 주잖아. 대겸 씨가 뭔가 썸 타는 여자가 있으면 이 노래를 딱 차를 타고 가면서 들려주라고요. 제
코칭해주는 건가요? 이렇게 갑자기? 넘어가는 거예요. 아, 지금 자기 사연 얘기하다가 내 코칭으로. 근데 뭐 제가 그분이 이제 네. 뭐 그분만 생각하면 뭐 가슴이 아프고 이제 그런 건 아니고. 네, 근데 왜 그렇게 싫어할 이유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게 네. 아니고요. 예, 그냥 생각나니까. 하는 말이에요. 이제 그 난 사람이 또- 떠오르는 거죠. 이제 이 노래를 들으면. 그 사람이 난 또 되게 아프게 해서 헤어진 줄 알았네요. 아니요, 사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플 난- 것도 없어요. 되게 사실. 기대네. 네, 그렇죠. 좀 새드 스토리 기대했는데. 아,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아쉽다. 근데 뭐지? 이제 네. 이게 이 노래를 딱 들으면 요때 그런 상황들이 다 이제 기억에 딱 남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감탄했어요. 이제 그분과 만날 일은 없지만 이 사람이 정말 작업을 잘하는구나. 그렇잖아요. 이 노래만 들으면 이제 생각이 나니까 써먹으라고. 관심 가는 여자가 있으면 딱 차를 타가지고 야 딱 내가 요즘에 3만 원 지금 들으면서 야 너 딱 이 말이 어울리는 것 같아. 내가 노래는 잘 못 부르고 이 노래 들려주고 싶어 하고 이 노래를 딱 들으면 이게 가사말이 다 자기 얘기 같거든요. 여자가 들었을 때는 뭐 탐탁지 안 하는 것 같아. 너가 그러니까 여자친구 없는 거야. 아, 저요? 갑자기 또 아유, 나 잘 듣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훅 들어와 오늘? 깜빡이 좀 켜요. 근데 이 노래 어떻게 알았어요, 대경 씨는? 전 그냥 어쩌다가 알게 됐어요. 뭐 장범준의 네. 노래는 다 좋으니까. 네, 이제 원래 좀 기타 치는 거 좋아하니까 네. 듣다 보면 장범준 씨 노래 듣게 되거든요. 버스가 그러니까 한번 거쳐가거든요. 네. 대경 씨는 기타도 칠 줄 아니까 기타 치면서 이 노래 불러줘도 되겠네요, 진짜. 아, 근데 저는 만약에 내 나중에 여자친구가 생기면요. 네. 이렇게 분명히 장범준도 이 곡을 쓰면서 누군가를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저 와이프 생각했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럼 내 곡이 내 곡 같지가 않아요. 아니 작곡할 줄 모르는데 그건 너무 욕심 아닙니까? 원래 욕심은 좀 부릴만 해요. 뭐 싱어송라이터가 꿈이에요? 뭐 곡 쓰는 거 어렵지 않죠. 왜 그래? 왜 이상한 표정 져요? 그냥 아무튼간 좀 이게 남이 써먹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바로 쓰기 싫어지네요. 그때 돼봐요. 써먹을 거예요. 써먹어져요? 급하니까. 빨리 저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어야 되니까 써먹게 될 거야. 내 말이 급하네. 떠오를 거야 야, 이제. 진짜 급하다는 말 진짜 아유 네 아무튼 빨리 만나야지 이런 서름을. 날씨 좋다. 네.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진짜. 아무튼 굉장히 많은 썰을 푼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본의 아니게. 그러니까 과거 썸 탄 남자. 지금 제가 만나는 분이 제발 이 방송을 안 듣길 바라면서 일렀으면 좋겠다. 아무튼 이제 개인적인 사연이었고. 네네. 다음 사연. 진짜 사연이 들어온 게 있죠. 네네. 이분 이 사연을 네. 또 굉장히 길게 보내주셨는데요. 어떻게 대겸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노래 네. 깔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200대 1인) 경쟁률을 뚫고 좋진 않지만 안정적인 직장에 입사한 29살 남자입니다. 남들은 먹고 살 거는 해결됐다며 부럽다고 하고 그렇지만 저는 제 업무가 적성에도 안 맞고 학교에서 접하지도 않았던 전공 분야라 아직도 어렵고 낯설게만 느껴집니다. 사람이 한 번 사는데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적성에 맞는 일을 하며 보람차게 살고 싶고 더욱 제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하지만 주위에서는 철밥통이 배부른 소리만 한다며 대차게 혼내네요. 얼마 전엔 제 페이스북에 이런 고민을 올려놓았더니 새파랗게 어린 후배가 철밥통이 배부른 소리 난다고 뭐라 하더군요. 하지만 전 앞으로 제 미래에 대해 진지합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원하는 길을 가고 싶고 제 2의 인생을 가고 싶습니다. 힘내라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곡은 신해철의 민물장어의 꿈입니다. 네. 철밥통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뭐 공기업 쪽이나 공무원 쪽으로 다니시지 않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요즘에는 워낙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네네. 어딜 가도 경쟁률이 높죠. 네. 알고. 요즘은 뭐 철밥통이라는 단어가 무색하죠. 그런 직장이 없죠, 거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취업을 막 준비하고 있는 이제 취준생 입장에서 진짜 배부른 소리 한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네. 그렇지만 이제 본인은 또 본인만의 고민이 있는 거니까 그쵸? 사연을 보내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또 요 입장이 굉장히 이해가 됩니다. 네네네. 저도 이제 이해가 많이 가고요. 이제 사실은 나이가 29살 남자면은 아직 결혼 안 하신 것 같네요. 이런 걱정하는 거 보니까. 근데 이제 네.
일단은 자기의 어떤 미래에 대한 고민이 지금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적으로 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일이 또 적성이 안 맞는데요, 이분이. 그러니까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일이. 어디 뭐 지금 전보신 건가요? 아니 여기 써 있어요. 업무가 적성에도 안 맞고 전공 분야가 아니라고. 아 그렇긴 네. 한데 좀 만난 줄 알았어요. 아 좀 젓가락 흔들어 볼까요? 아무튼간 좀 안타깝네요, 사연이. 근데 네. 저는 또 그렇다고 해서 과감히 포기하기를 권하진 않아요. 그렇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왜냐하면 네. 배부른 소리라서가 아니고요. 또 다른 어떤 하고 싶은 일이 분명히 있으실 것도 같은데 그 일을 위해서 이 일을 접고 시작했는데 또 막상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생각으로는 그게 맞을 것 같아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직장 생활을 일단 충실히 해서 어느 정도 좀 적응을 하시고 적성이 안 맞더라도 적응을 하시고 한 다음에 이제 자기의 고민 정말 하고 싶었던 거 이런 거를 이제 뭐 회사 생활이 끝나고 나서 그 취미 생활처럼 좀 시작을 이렇게 조금 그렇죠. 조금씩 하면서 아, 이 일에 정말 맞는구나라고 하면 두 가지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성급히 결정을 안 네. 좋은 쪽으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요즘엔 또 뭐 하나의 직장만 쭉 가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래를 대비한 차원에서 다른 일을 이제 겸해서 하시다가 이제 나중에 돼서 이제 그 고민을 조금 하셔서 뭐 이 일은 지금 하는 일을 좀 그만두고 뭐 하더라도 지금 당장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제 또 제 생각은 그래요. 원하는 길을 가고 싶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고. 근데 그 준비를 하는 도중에 분명히 일이 적성이 안 맞는다고 하면은 일보다 이제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소환쌤이 말씀하신 대로 좀 이제 집중을 하면서 일 쪽으로 좀 더 집중을 해서 적응을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이고 참 그렇네. 참 철밥통 어떤 직업일까요? 궁금한. 전 약간 거기에 집중하게 되네요. 철밥통이 어떤 직업인가. 근데 이제 이런 말 있잖아요. 요즘 저도 연구원 자료 같은 거 보고 하는데 공무원들도 이제는 뭐 잘리는 시대가 곧 올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사회가 많이 안 좋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원하는 길 가고 싶은 거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또 그 지금 현재 자기가 철밥통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 다른 철밥통이 또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무엇 하나를 할 때 고민은 할 수 있는데요. 고민은 빨리 하고 끝내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가 됐든요. 우선순위를 둔 거에 대해서는 일단 최선을 다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왜 다 성공을 못하고 다 꿈을 못 이뤄주는 줄 알아요? 못 이루는지 아세요? 그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안 되는 이유요? 네. 예를 들어서 네. 내가 3년 안에 1억을 벌겠다 이런 목표를 네. 세웠어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은 목표를 성공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공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행동으로 옮기냐? 그건가요? 혹시? 그냥 마인드가 일단 우선순. 마인드. 왜냐면 할 수 있다. 그 할 수 있다를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이제 적응의 동물이다 보니까 현실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난 3년 안에 1억을 벌겠어 하면서 은연중에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 내가 1억 벌겠어? 나 지금 내 연봉 가지고는 1억 택도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의식이요. 그 무의식이 자리 잡고 있어서 못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정말 말이네요. 100% 순수하게 나는 정말 3년 안에 1억을 벌 수 있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랑 뭐 사귀겠어. 뭐 여자친구 나 곧 사귈 거 한 달 안에 사귀겠어 이러면서 이제 은연중에는 사실 뭐 주변에 뭐 마음에 드는 여자도 없고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이미 그건 끝난 거래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몰입이 중요한 거라고. 그렇죠. 집중과 네. 선택. 그렇죠. 그래서 저도 고민은 하실 수 있는데 빨리 고민을 끝내고 직장 생활이면 직장 생활. 그 다음에 내가 부업으로 무엇을 할 것이라면 그것. 이렇게 딱 뭐 하나에 집중해서. 그러니까 대겸 씨가 지금 필요한 건 다이어트. 이렇게. 훅 들어왔어. 야 오늘 성공? 오늘 교통사고 많이 나네요. 다이어트로 훅 들어오네. 네. 아닌가 여자친구인가? 근데 다이어트와 여자친구 같이 가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죠. 왜요?
여자친구 사귈 거면 여자를 빨리 타겟을 정해갖고 여자한테 집중하는 거고. 여자한테 집중을 하려면요 결국 살을 또 빼야 돼요. 그쵸. 같이 가야 돼요. 일단은 네. 다이어트인 거잖아요. 그런가? 다이어트 하면서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뭐 여자도 없으니까. 되게 욕심 부리는 것 같죠, 저. 아니, 다이어트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고 있잖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뭘 성공? 좀 무조건 성공하죠. 얼마 안 해요? 3개월 보고 있습니다. 3개월이요? 네. 3개월 몇 킬로요? 우선은 이런 얘기 해도 돼? 2자릿수 먹기요. 아니 2자릿수라고 하지 말고 몇 킬로를 빼겠다 이러면 되잖아요. 2자릿수 볶이면 대충 감 잡히지 않나요? 20킬로? 어야. 오야. 어야 훅 들어온다 오늘. 20킬로 맞나요? 20킬로는 근데 좀 심했어요. 10킬로? 그럴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럼 99가 되면 성공한 거예요 그냥? 3개월 안에? 99만 되면 되는 거예요? 우선 99가 되면요. 네. 그냥 1차적 목표 수립이래 성립하고. 그러니까 1차 목표는 3개월 안에 99가 되는 거네요. 네, 이제 인간계로 조금씩 넘어가는 단계고요. 아직 최종 진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네, 한 80kg 후반대가 돼야 최종 진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키가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쯤 되면 대겸 씨를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이. 안 궁금해할 것 같아. 왜요? 오히려. 왜요? 너무 이미지가 안 좋지 않아요? 왜요? 되게 돼지같이 지금 느껴질 텐데. 아니요, 귀여워요, 대겸 씨. 하하. 매력 있어요. 네. 아까 이제 빨리 넘어가죠. 마침 이 신청자분도 신해철의 민물장어의 꿈을 아까 신청해 주셨더라고요. 장어 맛있겠다. 이 노래 진짜 뭐 하는 겁니까, 진짜. 빨리 노래 좀 틀어주시죠, 소연 씨. 민물장어의 꿈 듣고 오겠습니다. 좁고 좁은 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나를 깎고 잘라서 스스로 작아지는 것뿐 이젠 버릴 것조차 거의 남은 게 없는데 문득 거울을 보니 자존심 하나가 남았네 뜨거운 고향 보고픈 얼굴 따뜻한 저녁과 신해철의 민물장어의 꿈 듣고 왔습니다. 김은총 씨가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은총 씨 힘내시고요. 진짜 그 민물장어의 꿈처럼 꿈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화 사연 읽어주는 남자 시간을 좀 끝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대겸 씨. 아닙니다. 네, 오늘 제가 많이 괴롭혔는데 네네. 또 웃으면서 가시길 바라고요. 네네. 다음 주는 보는 건가요? 다음 주가 목요일 별일 없죠? 네, 볼 것 같습니다. 네. 네, 별일 없는 한 보게 되겠죠. 다이어트에 꼭 성공하시길 바라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영화 사연 읽어주는 남자 김대겸 씨였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이제 끝마쳐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15일은 어버이날처럼 일요일 주말이더라고요. 얼마 남지 않았죠. 방송 끝나고 근사한 선물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성이 담긴 메시지 식사 함께 하시면서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영화 졸업 OST 수록곡 사이먼 앤 가펑클이 부른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띄워드리면서 다음 주 목요일 5월 19일에 찾아오겠습니다. 라디오 서천 1919는요. 서천군 지역순환경제센터, 서천군 미디어문화센터, 소풍플러스, 관악 FM이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일자리를 응원합니다. In restless dreams I walked alone Narrow streets of cobblestone Neath the halo of a street 아이고 매번 형이. 밥 한 번 사준 선배에겐 형 고마워. 아들 이거 맛있게 했는데 한번 먹어봐. 매일 밥 해주신 엄마에겐 물이나 좀. 여자친구 생일엔 축하해. 이런 것도 언제 준대? 오빠 왜 이렇게 늦게 와? 부모님 생신엔 엄마 생일이었어? 죄송합니다. 미안. 5분 기다려준 동료에겐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아들? 평생을 기다려준 부모에겐 왜 나왔어? 부모님께 이런 말 해본 적 있나요?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말 한마디가 효도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